네, 조금 전에 우석진 교수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여야 합의 사항을 좀 점검을 했는데요. 이때 여야가 합의했던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하반기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갖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여권 안에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발하고 있는 당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현재 법사위원장 대행도 맡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이거 합의하기 전에 네. 당 내에서 이게 좀 그 소통이 있었습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된 그 논의를 예.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하고 있다. 의장 주재로. 예. 이런 사실들은 알려져 있었고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대충은 이제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는 날 이제 그 합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원내대표가 최고위에 보고했고 최고위에서는 의총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건 이제 합의 후 얘기죠. 그건 합의 후. 예, 의총이 열려서 표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는 게 지금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이제 합의 네. 내용은 법사위원장 자리잖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원내 대표단이 네. ya당 원내 대표가 합의하기 전에 그 네. 법사위원들한테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런 조건으로 넘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한 적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알려진 거 말고. 법사위원들에게 뭐 공식적으로 알려주시거나 한 바는 없죠. 그런 건 없고 사전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네네. 그리고 나서 합의 후에 그러면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그 논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보도를 보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반대 토론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어떤 점에서 반대를 그러니까 뜻을 표명하신 겁니까? 사실 이제 법사위가 지금 현재로서는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상원처럼 군림한다 또는 국회 전반적인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라는 평가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적절 해소하고 이후에 이제 우리 당이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정도 지장이 없으려면은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손을 대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야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습니까? 토론 자체는 그날 4명이 했어요. 예. 4명이 했는데 3명이 반대 토론을 했고 3명이 1명만 이제 찬성 토론을 했는데 그 표결 결과는 찬성하시는 의원들이 훨씬 많으셨죠. 예. 그래요? 그럼 반대했던 3명의 의원은 모두 법사위 소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소속이 아니었고요. 김영민 최고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소속.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법사위 기능 축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보면 체계 작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네. 그다음에 이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일단 상원의 기능이 조금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설명인 것 같은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합의문 방금 이제 읽어주셨는데요. 네. 합의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체계작구의 심사 범위를 넘어서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체계작구 심사가 도대체 뭐냐 이걸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벗어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법사위의 어떤 그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하더라도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거든요. 법 자체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체계작구 심사 기능
변경 관련된 합의 내용은 크게 법사위의 어떤 지금까지의 모습을 바꾸는 데는 부족하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제 체계작구 심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각 상임위별로 이제 법안을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게 되면 이 법안 내용이 기존의 다른 법률하고 충돌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명확성인데 표현이 애매한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게 체계작구 심사잖아요. 맞습니다. 체계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작구라고 하는 것은 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명확한 문구나 또는 틀린 문구가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작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그 모든 어떤 그러면 법률 개정안이든 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가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 국회법에 따르면. 맞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상원 또는 관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런 기능 자체가? 체계작구 심사 기능은 있어야 돼요. 체계작구 심사 기능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법안들이 걸러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법사위가 이걸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 이 기능이 광범위하게 오용이 되면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 법도 잡기도 하고요. 꼭 필요한 법도 잡기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사용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작구 심사를 어디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체계작구 심사 기능은 저는 뭐 각 상임위가 이 기능을 분배받아서 하는 방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이제 처음 국회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율사 출신들이 좀 모여 있는 법사위에 이 기능을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변경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 어느 상임위나 다 있고요. 또 국회 사무처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인 인력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어서 법사위가 이 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왔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사위 행태가 반복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게 지금 의원님의 우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려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자, 이것이 이른바 개혁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추진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신가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언론개혁 관련된 법이 문체위에서 거론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합의 같은 경우 문체위 같은 경우 바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8월 25일 이후에 위원장이 그러면 이제 사실상 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만이 아니라 다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개혁 입법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법사위원장까지 이제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7개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개혁 입법도 다 이제 막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사위 기능을 변경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권한 남용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판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오늘 한 조간을 보니까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바로 그 점 때문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중요한 법안을 그러니까 서둘러서 처리를 하려고 한다. 그 예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던데 맞습니까? 현재 뭐 그런 구체적인 논의까지 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아까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입법 독주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이제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한 거다라고 지금 지도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에 그러면 여러 법을 강행 처리 또는 일방 처리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논리의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것이 되는 지도부가 설명했던 거하고 잘 안 맞죠? 모순되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는 이제 다 다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겁니까? 위원장이 이제 사실은 그 상임위 운영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임위 소속 의원 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까? 상임위 의원 수는 중요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에요. 그러나 이제 위원장이 표결에 안 붙일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사회권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이다 이런 거군요.
안건으로 어떤 것을 올리느냐, 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사실상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평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고요. 좀 다른 문제 좀 짤막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루킹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성을 제기하는 또 SNS 글도 어제 올렸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고 네. 아시다시피 댓글을 다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 각종 포털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이 유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평가나 비판은 이 판결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김정수 교사가 경인선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제안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어떤 그 주장을 이제 SNS에 올렸던데 판결을 보면 이제 뭐 그런 제안이나 이런 걸 했다는 것이 선거와 연결되느냐에 대해서 볼 증거가 없다고 돼 있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판결을 기준으로 그런 평가나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다고. 그러면 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판결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하나만 더요. 지금 세월호 기억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박주민 의원하면 이제 세월호 변호사로도 이제 통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남다르게 좀 지켜보실 것 같은데 이 서울시의 이런 처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울시에는요, 세월호 추모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은 서울시장은 세월호 추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가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까? 그럼?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 때부터 얘기되었던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이러한 태도는 그 조례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굉장히 좀 일방적인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의 주장은 일단은 이제 기업 공간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 보관하다가 2024년에 안산 화랑유원제 추모 공간이 설립이 되면 그때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장이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책무가 지워져 있어요. 예.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뭐 이거를 그러니까 빼는 거는 문제가 아니로 다만 다른데 이제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죠, 요구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뭐 공사 자체를 반대하거나 공사 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예. 박원순 시장과도 논의를 해왔었던 점 그리고 조례에서도 서울시장에게 명백히 부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좀 이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의 이 기업 공간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검토는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공간들도 있는데 그리고 가족분들도 그런 걸 위해서 당장 결정이 안 되더라도 좀 논의라도 좀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하고 계신데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입장이 뭐 전혀 그런 건 고려할 수 없다 정도인 것 같아요. 결국은 한마디로 방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조례에도 위반된다고 보여지고. 혹시 그러면 관련 서울시 의회 입장은 어떤 건지 혹시 좀 체크를 좀 해보셨어요? 서울시 의회하고는 지속적으로 같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서울시 의원 한 8분 정도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서울시 의회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의회가 직접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기업 공간을 임시 운영하거나 또는 향후에 어떤 대안을 찾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